여러분, 계란과 함께 먹은 이것 때문에 뇌세포가 파괴되고 치매에 걸렸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계란은 좋은 단백질이 아주 풍부한데요. 저렴하고 맛있기까지 해서 우리 식탁에 빠질 수 없잖아요. 최근 연구에서는 계란을 먹는 것과 치매 발병에 연관이 있다는 사실까지 발표되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계란과 치매는 어떻게 연관이 있을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왜 계란을 먹어야 하는지부터 계란과 같이 먹으면 안 되는 나쁜 궁합의 음식과 영양학적으로 최고인 궁합의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중간에는 꼭 아셔야 하는 계란의 살모넬라 위험성 내용에 대해서도 다뤄봤고요. 마지막엔 계란을 어떻게 먹어야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잘 시청해 주세요. 계란이 완전식품이란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죠? 완전식품이란 모든 필수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는 식품을 말하는데요. 계란에는 단백질이 아주 풍부해서 우리 몸의 세포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물질입니다. 특히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비타민과 셀레늄, 아연, 철분 같은 중요한 미네랄이 듬뿍 들어있는 영양 만점 식재료입니다. 한 논문에 따르면 계란 섭취가 많을수록 치매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과연 계란의 어떤 성분이 치매를 예방해 주는 걸까요? 바로 계란 속의 콜린이란 성분 때문인데요. 이 콜린이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치는 영양소인 거 알고 계셨나요? 우선 체내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물질이라 우리 몸의 세포 기능을 제어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콜린이 결핍이 되었다 라고 하면 세포막이 손상되면서 만성질환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노년기에는 한 번 아프면 몸이 확 꺾이듯 아프기 때문에 이런 만성질환은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 콜린은 신경 전달 물질이 우리 몸에 잘 작용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행복감을 느끼거나 주의력을 높여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일이 되게 많아지시잖아요. 이게 바로 주의력과 관련이 있는데요. 꾸준하게 계란을 섭취해 주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계란 하나로 치매의 전조 증상을 잡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콜린은 유년기부터 나이가 들어가는 동안 인지 기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인지 기능과 치매에 아주 큰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깜빡깜빡 하시고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적 많으셨잖아요.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경세포가 퇴화되며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신경세포가 꾸준하게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음식들을 섭취해주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이게 바로 계란입니다. 또 계란 속 콜린은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재료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란을 섭취할수록 치매 위험이 낮아진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심장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아주 많으시죠. 고혈압뿐만 아니라 동맥경화로 인해서 심근경색이 발생하기도 하고 특히 어르신들에게 심장질환이 많이 발생하시잖아요. 이때 콜린이 심장 독성 물질인 호모시스테인의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꾸준히 계란을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건강 만점인 계란도 잘 챙겨 드셔야 더 몸에 좋겠죠? 이번에는 계란과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계란과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한번 알아볼까요? 최악인 궁합의 음식 첫 번째는 두유입니다. 간식으로 챙겨 다니기도 편해서 구운 계란과 두유 한 팩으로 허기를 달래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계란과 두유를 먹으면 각각 가지고 있는 좋은 영양소들이 서로 상쇄돼 버려서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계란은 고단백 식품이라서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고요. 비타민부터 셀레늄까지 많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란 하나에 비타민 B2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15%, 셀레늄은 22%나 함유되어 있는데요.
셀레늄은 항산화 작용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영양소입니다. 두유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식이섬유, 비타민 B 계열, 칼슘 등의 영양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식물성 이소플라본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여성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 두 식품을 동시에 섭취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 이유는 계란의 단백질과 두유의 이소플라본이 만나면 서로의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특히 단백질 흡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운동선수나 체중 조절을 위해 고단백식으로 식단을 하시는 분들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각각의 영양소를 상쇄시키며 흡수를 방해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계란과 두유를 따로 드시는 게 좋겠죠. 최고인 궁합의 음식 첫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계란과 토마토를 동시에 섭취하면 우리 건강에 아주 좋은 거 알고 계셨나요? 우선 계란과 토마토를 같이 먹으면 우리 몸의 라이코펜 흡수가 더 잘 되는데요. 토마토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라이코펜이 바로 토마토의 붉은색을 만들어주는 성분 중 하나입니다. 라이코펜은 심혈관 질환과 암의 발병 위험을 감소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성분인데요. 그럼 이 중요한 성분을 어떻게 먹어야 흡수가 잘 될까요? 바로 지방과 같이 먹어줘야 하는데요. 그래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을 함께 섭취해주면 라이코펜이 아주 잘 흡수될 수 있습니다. 토마토를 기름에 볶아서 먹으라고 TV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이제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내용은 2015년 미국 영양학 저널에서 발표된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실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또 토마토는 계란에 없는 비타민 C와 다양한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요.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토마토를 계란과 같이 먹어주면 상호 보완해주기 때문에 건강을 챙기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최악인 궁합의 음식 두 번째는 차입니다. 녹차 같은 차와 계란을 같이 먹게 되면 차 속에 포함된 탄닌 성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탄닌은 차에 쓴맛을 주는 성분으로 카페인과 함께 차에 들어있는 주요 성분 중 하나입니다. 이 탄닌은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분을 신경 써서 챙겨 드셔야 하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란은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영양소를 가진 완전 식품이잖아요. 단백질은 물론이고 비타민과 미네랄 등의 필수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특히 계란의 노른자 부분에는 철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철분은 우리 몸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데 필요한 헤모글로빈의 핵심 성분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달걀과 차를 같이 먹었을 경우에는 차에 포함된 탄닌이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면서 철분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의 산소 운반을 담당하는 헤모글로빈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이로 인해서 빈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철분을 신경 써서 챙겨 드셔야 하는 분들이나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차를 마신 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이후에 철분이 든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탄닌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영양소 흡수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최고 궁합인 음식 두 번째는 유제품입니다. 유제품 하면 우유, 치즈, 요구르트가 떠오르시잖아요. 유제품에는 좋은 단백질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 세포 구조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도 하고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계란과 유제품은 각각 다른 종류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가지고 있는데요. 계란은 특히 비타민 B12와 비타민 D가 많아서 신경계와 면역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반면 유제품은 칼슘과 비타민 B2가 풍부해서 뼈와 치아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종류의 영양소가 있어서 같이 섭취해주면 상호 보완해주는 좋은 궁합인데요. 계란과 유제품에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칼슘이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우유를 많이 먹으라고 하는 이유도 이 칼슘이 많이 들어서 키 많이 크라고 우유 먹어라 하잖아요.
이 유제품 속의 칼슘이 계란의 비타민 D와 함께 상호작용하며 우리 몸에 더 효과적으로 흡수되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또 계란에 들어있는 지방은 유제품에 있는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주게 됩니다. 이렇게 계란과 유제품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이 필요한 영양소를 더 효과적으로 흡수시키면서 건강한 신체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니까 이렇게 좋은 궁합이 또 없겠죠. 이제 마지막 특급 숨은 정보 시간입니다. 여러분, 살모넬라균 한 번쯤 들어보셨죠? 살모넬라균은 대표적인 식중독의 원인균인데요. 주요 식중독의 48%가 살모넬라균에 의해 발병합니다. 그런데 계란과 살모넬라가 연관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계란을 먹다가 어떻게 살모넬라균에 감염되고 잘못되면 폐혈증까지 이를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살모넬라균은 계란 등의 식품을 통해 주로 감염이 됩니다. 감염이 되면 주로 위장관 질환을 일으키고요. 드물게는 극심한 증상이 발현하게 되면 폐혈증 같은 합병증까지 올 수 있는데요. 살모넬라균에 의해 폐혈증이 발생되는 과정을 보면 살모넬라균이 식품을 통해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먼저 소화기관에서 감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감염이 되면 대개 설사, 구토, 복통 등 위장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소화기관에서 감염을 일으킬 때 살모넬라균은 가끔 몸속의 장벽을 뚫어서 혈류에 직접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직접 혈류로 들어가면 박테리아가 전신으로 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른 장기들까지 감염시키게 됩니다. 이때 혈류에 들어가면서 박테리아가 더욱더 번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이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반응이 너무 과도하게 일어나서 제어가 되지 않는 경우에 염증 반응이 심하게 일어나고 더 나아가 폐혈증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신체의 여러 기능과 장기가 손상될 수 있으면서 다중장기 부전까지 생기는 무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모넬라균에 의해 감염이 되었을 때는 초기 단계에 빠르게 치료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하지만 살모넬라균에 의해서 폐혈증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사실 극히 드물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살모넬라균은 계란을 통해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어서요. 계란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섭취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한 논문에서 말하는 살모넬라와 계란에 대해 조심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계란을 구매할 때는 가능하면 가장 최근에 생산된 계란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살모넬라균에 의해 계란이 오염되는 건 계란이 형성되는 닭의 생식기관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염도가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유통기한이 긴 계란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계란의 난각 번호를 보시면 산란 일자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계란은 꼭 4도씨 이하의 온도로 냉장 보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온에서는 살모넬라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낮은 온도로 보관을 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완전히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반숙란, 반숙 후라이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살모넬라균은 열을 가열하면 사멸하기 때문에 날계란이나 반숙란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완전히 익혀서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기도 하죠. 자, 이제부터 메모하면서 들으셔야 하는 두 가지입니다. 네 번째, 파손된 계란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파손된 계란이라고 하면 완전히 깨진 계란이라고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조그마한 실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금가거나 깨진 계란은 그 틈을 통해 내부로 박테리아가 침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그래서 살모넬라균으로 인해서 식중독이 유발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깨진 계란은 아예 먹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교차 오염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요리를 하면 계란을 만지고 다른 식재료를 자연스럽게 만지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살모넬라균은 계란 껍질에 있기 때문에 계란을 다루다가 다른 식재료를 만지면서 오염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름철에 김밥같이 다 익혀진 계란이 들어가더라도 식중독이 생기는 경우가 이런 경우 때문입니다. 계란을 사용할 때 꼭 손 씻기는 물론이고 도마와 칼 등 식기구는 깨끗하게 세척하고 다른 식재료를 다듬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알고 계셨던 내용들도 있었지만 계란 껍질을 통해 살모넬라균에 감염되는 경우는 의외셨죠.
평소에 우리 식탁 위에 자주 오르는 이 계란이 껍질에 이렇게 살모넬라균이 많은지, 그리고 잘못 관리된 계란을 조리해서 먹었다가 건강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지 저도 알아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 건강 정보를 꾸준히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